칸트 인간 인식 줄기 세 가지 감각, 오성,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칸트는 인식에 있어 사물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에 무게를 두었죠.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 온전히 대상을 구성하고 이해한다, 이렇게 봤죠. 과거에는 대상으로부터 감각에 의존하여 지각 형식으로 구성하여 이해했는데요. 칸트는 대상을 떠올리고 개념화하는 원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봤죠. 감각, 경험에서 인간 관념 안에 새겨지기 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인식 체계를 감성과 오성으로 나누었습니다. 감성은 뭐죠? 직관 능력이죠. 오성은 무엇입니까? 사유 능력이죠. 감성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가운데 존재하고요. 감각 재료들을 수용할 때 작동하는 직관의 틀이었죠. 칸트에게 경험과 관념은 일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과 정신의 완벽한 상호 교감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직관을 통한 정보는 인식 체계를 거치는데 바로 선험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선험적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죠. 즉 주어진 감각 자료들을 분류하고 종합하는 사고 능력, 그래서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봤죠. 즉 오성은 지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성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칸트에게 인식의 형식이란 직관 형식 혹 감성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고요. 지성의 능동적인 작용에 바탕을 둔 오성의 개념 형식인 범주가 필요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 대상을 담는 틀이었고요. 12개의 범주는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오성, 즉 지성의 틀이었죠. 감각 직관은 수동적, 수용적이었어요. 단순 수동적, 수용적 직관만이 아니라 능동적, 자발적, 구성적 오성이 있어야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오성을 12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형식이라고 했죠. 크게 네 가지는 양, 성질, 관계, 양상이었죠. 양에는 양이 많고 적음을 다루는 전체성, 다수성, 단일성, 이런 것을 따졌고요. 성질에서는 유무, 어떤 질의 유무 또는 여부를 따졌는데요. 실제성, 부정성, 제한성을 따졌죠. 관계에서는 실체성에서는 실체와 속성을, 인과성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상호성에서는 상호작용을 따졌죠. 양상에서는 가능성에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 그래서 가능과 불가능을 따졌고요. 현존성에서는 현존하느냐 부재하느냐, 이것을 따졌죠. 필연성에서는 이게 필연이냐 우연이냐, 이것을 살펴봤죠. 칸트는 인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인식의 틀로 대상을 구성해서 마주한 세계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쌓아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참된 지식의 기준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고 봤죠. 정리하면 칸트는 우리 인식의 인식 줄기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감성인데요. 이것은 밖의 대상이 우리에게 작용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을 말했죠.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말했는데요. 이건 감성에 의해 우리는 외부의 대상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받아들여진 재료를 버무려 종합하는 능력이 오성이었죠. 시간과 공간의 직관 형식에 의해 주어진 인식의 재료를 우리의 감성이 수용했죠. 그러나 참다운 인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오성에 의해 사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결국 참다운 인식은 감성의 수용성과 이 오성의 자발성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말했죠. 마지막으로 이성이 있는데요. 이 이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물 자체 혹은 예지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알려고 든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이론 이성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렇게 칸트가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우주의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립에선 세계가 시간상으로 시초가 없다고 가정하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시초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시대를 상정하더라도 그 시대는 과거로부터 그 시대까지 무한한 시간이 경과했어야 했죠. 그런데 무한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그 시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정립 두 번째, 세계가 시간상으로 시초가 있다고
가정하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시초가 있으려면 그 시초 이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역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로부터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시초가 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는 우리의 이성에서 영혼과 세계, 신에 대한 선험적 가상 이런 것 다 일종의 착각이 생긴다. 이렇게 봤죠. 진정 이성은 우리는 가령 영혼이 불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계가 무한한지 유한인지,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성은 이율배반, 모순에 빠지고 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경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한 해답은 이론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실천적, 도덕적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칸트는 인간 인식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식 너머 물자체, 즉 신, 영혼, 천국 등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고 거론할 수 없다고 봤죠. 단 인간이 알 수 있는 현상 세계만 지식으로 다루려고 했던 거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질문인 신의 존재, 자유, 영혼의 존재에 관한 질문에 고민을 했죠. 그리고 신이나 영혼의 존재 여부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칸트의 비판 철학에 따르면 학문의 주제나 지식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요컨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 형식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죠. 학문과 지식의 영역에서 신과 영혼의 문제를 추방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인식의 알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실천 이성을 통해 신과 영혼을 부활시켰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책인 실천 이성 비판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한 인식의 세 개의 큰 줄기, 여러분들 감각, 오성, 이성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론 이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는 이 칸트의 세계관,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네,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